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냉대기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후의 특징들, 냉대기후의 또 다른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업은 온라인 수업 진도가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찍는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라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냉대기후의 특징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냉대기후 지난 시간까지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지역의 토양입니다. 냉대기후의 토양. 자, 냉대기후는 어떤 토양이 나타날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기후 지역의 토양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양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총정리. 자, 검은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우린 이걸 A로 표시했었죠, 지금까지. 자, 열대기후 지역은요, 선생님이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땅이 이렇게 있고요, 땅이 있고요. 여기는요, 울창한 숲들이 나타납니다. 우린 이거를 열대오림이라고 불렀지요. 키가 아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있고요. 그리고 짧은 풀들, 이런 짧은 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물들도 살고 있겠죠. 동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색깔 바꿔볼게요. 동물은 노란색으로 하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녕,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울창한 숲, 그러니까 우림이잖아요. 열대 우림 이런 데 있는데, 자, 열대기후 지역에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이런 동물들이 죽었어요. 자, 그럼 시체, 낙엽들 떨어져 있을 거예요. 떨어진 거는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죽었어요. 이렇게 초록색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낙엽과 동물들 시체 같은 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나뭇잎은 떨어지고 동물들은 죽었어요. 자,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나뭇잎과 동물들은요, 이 열대기후는 뜨거운 햇빛을 연중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썩어요. 쉽게 썩어요. 여러분, 음식물이 여름에 빨리 썩던가요? 겨울에 빨리 썩던가요? 여름에 좀 더 빨리 썩었죠. 그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음식물이 상하죠, 여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뭇잎하고 동물들도 금방 썩어요. 금방 썩어요. 상한다는 얘기죠. 썩은 것들이 여기 땅속으로 흡수가 된다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얘네가 거름이잖아요. 거름을 계속 준다면 이 토양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열대기후 지역에는 어떤 형식의 비가 내렸죠? 선생님이 비는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비를 그려볼게요. 자, 비가 이렇게 내리죠. 자, 여기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어떤 식으로 내려요? 뿌슬뿌슬뿌슬뿌슬뿌슬 이렇게 내리던가요? 아니요. 여기는요, 짧은 시간에 확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의 소나기 같은 스콜 형식으로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으악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나뭇잎과 동물 썩은 것들이 땅에 흡수되기도 전에 이 비가 확 해가지고 다 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 가버려요. 쓸어 가버리고 이 땅 속에 있는 철분이라든지 철, 똑같은 거죠.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여러 가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이 비와 그리고 뜨거운 날씨가 만나서 얘가 산화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바깥에 놔두고 비가 오면은 자전거가 녹슬듯이 땅도 녹슨 거예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은 이런 녹슨 땅, 쉽게 얘기하면 녹슨 빨간색의 땅이 나타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빨간색의 흙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라테라이트.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은 라테라이트 토가 나타나더라. 붉은색의 라테라이트 토가 나타나더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열대기후 넘어가서 건조기후로 가봅시다. 건조기후. 건조기후는 우리가 알파벳 기호 B로 썼습니다. 자, 이 건조기후는요,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비가 하나도 안 와요, 250mm도 안 와요 하는 BW, 사막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B는 조금 와요. 그래서 짧은 풀, S가 뭐였죠? 뚝뚝뚝뚝뚝 스텝이었죠. 짧은 풀이 자라는 스텝이 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이 두 개의 토양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BW 그려볼게요. BW 짠, 끝.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짧은 풀조차도 자랄 수 없어. 왜? 강수량이 250mm도 안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에 흙은
이 기존에 또 비가 너무 안 오는데 햇빛은 겁나 많이 내리쬐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지하수들 다 증발해버려요. 지하수들이 증발하면서 여기에 어떤 걸 놓고 가는 거야? 어떤 걸 놓고 가? 어떤 걸 놓고 가? 이 표면에 물들이 녹으면서 살짝 뭘 놓고 가요. 뭐였지 이게? 얘네가 염분이었어요. 염분.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었죠. 소금. 글씨가 왜 이래? 염분. 소금기를 엄청 놔두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 농사가 안 되는 아주 염분이 많은 토양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BW에서 나타나는 사막토라고 했습니다. 사막토 이렇게 얘기했죠. 사막토. 자, 근데 BS만 가면 조금 다른 형식의 토양이 나타나요. 어떤 토양이냐? 이것도 그려봐야죠. 자, BS 그려볼게요. BS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짧은 풀이 자란대요. 짧은 풀. 자, 짧은 풀이 자란대요. 이런 짧은 풀이 자랐는데 얘네도 죽을 거예요. 죽으면 이렇게 떨어져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날씨 엄청 뜨거워. 사막이잖아. 금방 썩어요. 썩었네. 근데 열대기후처럼 비가 오나? 비는 안 와 또. 비가 이렇게 막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썩은 것들이 그대로 땅속으로 다 흡수가 되더라. 땅속으로 다 흡수가 되더라. 우리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흡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름을 계속해서 여기에 준 거예요. 거름을 계속 준 거네. 그러니까 거름을 주니까 이 토양 색깔이 어떻게 나더라? 검정색인 흑색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흑색토인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체르노젬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르노젬이 나타나더라.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냉대기후 배웠죠. 냉대기후. 온대기후는 우리 안 배웠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 되니까 막 뛰어나오기 시작했네요. 살짝 끊고 갈게요. 자, 냉대기후의 토양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기후는 어떻게 토양이 형성되었는지. 자, 냉대기후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듯이 D로 표시했죠. 냉대기후를 쌤이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기후는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조금 위에 겹치니까 이거 살짝만 지울게요. 살짝만. 좋습니다. 이렇게 지웠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대기후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무가 자라긴 자라요. 무수목 기후니까. 근데 여기 열대기후처럼 나뭇잎이 풍성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추운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침엽수림, 침처럼 생긴 낙엽이 있는 숲, 침엽수림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침엽수림을 그려볼게요. 침엽수림. 나무까지 아니에요. 나뭇잎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서 소나무 생각하시면 되죠. 소나무. 선생님 예술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림 너무 잘 그려져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린 동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여기도 동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물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나뭇잎이 떨어지고 동물이 죽을 거예요. 그죠? 자, 동물이 죽었습니다. 색깔 굳이 안 바꿀게요.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어요. 자, 이렇게 죽은 애들이 썩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음식물 얘기했죠. 더운 데는 금방 썩어. 금방 상해, 음식물이. 근데 추운 데는 썩지 않아요. 금방 썩지 않아. 음식물도 상하지 않듯이. 여기도 나뭇잎하고 동물들이 죽었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얘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나뭇잎이나 이런 동물의 시체 이런 데서요.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유기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산성물질들이 나온대요. 산성물질들이 나와. 근데 여기 냉대기후 비 많이 와요. 여기 열대기후처럼 비가 우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부슬 DF란 말이야. DF 형식으로 오니까 아우 야 여기 얘네들이 나온 산성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 다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땅속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성토가 나타나더라. 산성토양이 나타나고 이 산성토양을 뭐라고 부르냐? 포드졸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다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겠죠? 아무튼 포드졸이 나타나더라. 자, 근데 이 포드졸의 색깔이 어떠냐면 색깔이 회색깔이 나타나더래요. 회색의 포도졸이 나타나는 거. 회백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색, 백색, 회백색. 그래서 포도졸 나타납니다. 자, 우리 토양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온대기후는 안 배웠거든요. 온대기후는 그럼 무슨 색깔의 토양이 나타날까? 온대기후는 C, 가운데죠. 그럼 우리 스텝하고 포도졸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배웠죠? 두 어떤 문화 지역이나 두 기후 지역이 있으면 가운데는 뭐라고 불렀죠? 점이지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온대기후는 이 스텝과 냉대기후가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이지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색과 회색을 섞어보세요. 무슨 색깔이 나타납니까? 갈색이죠.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는 갈색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색토.
갈색토. 네, 되셨죠? 자, 이건 일반화할 수 있겠네요. 일반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뜻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붉은색이 나타나요. 반대로 추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회색, 회백색 토양이 나타나요. 가운데는 중간 갈색깔 토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텍스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자, 우리가 봤던 게 요거죠.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은 회백색인데 아주 척박해. 산성토인 무슨 토? 아니, 무슨 토 아니야. 무슨 졸? 포도졸이 나타나더라. 포도졸, 포도졸. 자, 실제로 색깔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쪽으로 할게요. 흙 색깔이 진짜로 회색, 흰 색깔이 나타나요. 선생님, 저도 지나가다가요, 흰 색깔의 그 흙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시멘트를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 이건 냉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냉대기후에서. 포도졸.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선생님 텍스트에 뭐라고 적냐면 척박하다 라고 썼었거든요. 척박하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사진 보면 선생님, 풀하고 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데요. 어떻게 이게 척박한 토양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척박의 기준은 뭡니까? 척박의 기준은 인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작물을 재배하기에 척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풀이나 나무는 충분히 자랄 수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활용하기에는 척박한 토양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 라테라이트도 척박하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라테라이트는 열대 우림이란 말이야. 거기 어마어마한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인간이 막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인간이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척박하다의 기준. 네, 포도졸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후에 나왔던 그 토양들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자, 여기는 추워요. 냉대기후 추워요. 최한월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에요. 미만. 아무리 따뜻한 달 10도 넘어간다고 해도 농사 짓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농사, 우리가 흔히 먹는 벼농사, 쌀을 재배하기엔 어려워. 그러니까 밭농사. 그리고 침엽수림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임업을 주로 하더라. 네. 자, 여기 냉대기후의 남부 지역은요, 우리가 온대기후와 붙어 있는 거. 냉대기후도 이렇게 있으면 남쪽, 북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부 지역은 온대기후랑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좀 따뜻해. 그러니까 밀, 호밀, 감자 같은 밭작물, 식량작물을 조금 그나마 재배할 수 있지만, 냉대기후가 있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위도로 갈수록 너무 추워. 추운 데는 침엽수림만 좀 많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침엽수림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임업, 타이가 지대에서 대표적인 임업을 하더라. 대규모의 임업을 하더라.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열대기후도 나무가 엄청 많죠. 열대기후도 나무가 엄청 많고, 여기 냉대기후도 이런 타이가가 나타나는데, 자, 열대기후랑 냉대기후랑 나무가 많으니까 이런 나무를 활용한 임업들이 발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여러분,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과 따뜻한 햇빛이죠. 풍부해, 열대기후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너무 풍부한 게 많으니까 내가 나무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팍 자라는 거예요. 근데 냉대기후는 추워, 햇빛이 모자라. 그리고 비도 막 그렇게 열대기후처럼 풍족하게 오지 않아. 그래서 냉대기후는 어떻게 자라냐면 천천히. 나무가 천천히 자라는 거야. 천천히. 자, 이렇게 사람도요, 갑자기 확 크면요, 그 살이 튼다 그러죠. 살이 터요. 그죠? 예. 그래서 열대기후의 나무는 안에가 팍팍팍 자라다 보니까 좀 거칠어. 근데 이 냉대기후는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 안에 속질이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친 나무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으로는 가구 같은 게 사포질 해가지고 가구나 아니면 뭐 나무 선박 이런 걸 만들 때 쓰는데, 여기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 잘 이렇게 속살이 부드럽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 나무로 만든 것 중에 부드러운 거, 종이, 펄프, 휴지, 재질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휴지를 열대기후에 있는 나무로 만들면 화장실을 갔을 때 마지막 화장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는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상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업지대를 이루는데, 여기 냉대기후에서는 뭐 펄프나 재질, 이런 종이, 그런 것들을 만들더라.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요, 빙하호, 피오르 같은 빙하지형이 나타나서요, 관광산업이 발달한대요. 자, 요거는 좀 뒤쪽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대기후를 가볼게요. 한대기후의 특징 정리해봐야겠죠.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아무리 따뜻해도 몇 도 미만? 10도가 안 되는 곳. 아무리
따뜻해도 10도가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따뜻해도 10도가 안 돼요. 자, 여기는요. 그러니까 10도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해도 10도 안 되니까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못해. 그런 기후를 뭐라고 불렀죠? 무수목 기후. 무수목 기후입니다. 네. 자, 여기는 연교차가 매우 커요. 연교차가 너무 커. 왜? 고위도에 있으니까. 우리 한대기후 위치 어떻게 했죠? 툰드라와 빙설.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남극해서 칠레 살짝 걸쳐 있는데 고위도야. 연교차가 너무 커. 연교차가 너무 커요. 자, 근데 강수량도 너무 적어. 그럼 사막이야? 아니야. 사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보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컸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춥잖아. 증발될 게 없어. 그래서 사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툰드라와 빙설 두 개로 나뉘는데 극지방 주변에서 분포하더라. 자, 위치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어떻게?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정리하고 요 섬 그린란드라는 섬인데 여기도 북극해와 만나고 있죠. 해안가는 북극해와 만나니까 툰드라 하고, 자, 여기 밑에 남극해입니다. 남극해와 만나는 해안가 여기 살짝 아주 살짝 칠레 밑에 그래서 남극 여기까지. 여기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노래를 부르기엔 대륙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하고 여기는 남극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여기 살짝 있고요. 빙하로 덮여있는 EF 빙설기후는 어디? 여기 그린란드 한복판 그리고 남극 전체가 지금 빙하로 덮여있는 EF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좀 볼까요? 그래프 보세요. 툰드라 기후하고 빙설 기후 보시면요, 정말로 강수량이 500m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조 기후는 500mm 안 되는 것을 건조 기후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500mm가 안 되네, 아 건조 기후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는 너무 추워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기 때문에 사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툰드라 기후의 특징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툰드라 기후 특징 자연스럽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몇 도? 여기는 0도가 넘어, 0도가 넘고 10도는 안 넘어. 이런 곳이죠. 자, 이 0도가 넘는다는 건 뭡니까? 물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녹는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생활 건강이 나타나겠죠. 자, 어디?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그리고 고산지대 뭐 이런 데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0도가 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짧은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자, 세계지리에서 여름이라는 건 뭡니까?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이 있는 걸 우리는 여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막 덥고 습한 거를 무조건 여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최난월이 있는 걸 썸머, 여름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이 있는 걸 겨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짧은 여름. 0도가 넘을 때가 온대요. 그러면은 항상 0도 밑에 있다가 0도가 넘었대. 물이 녹겠죠. 얼음이 녹아요. 그러니까 습지나 호수 같은 게 잘 생기더라. 툰드라 기후에서는. 그리고 이 0도가 넘었을 때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기는 어려울 거예요. 식물들, 풀들 이런 것도 식생이 자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라긴 자라요. 어떤 거? 이끼 같은 거. 이끼 같은 건 좀 자라들여요. 이끼류, 지류가 이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끼들을 활용하는 뭔가 농목업을 하겠죠. 그래서 술록, 우리가 흔히 아는 루돌프를 키워서 이 술록들이 이끼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끼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는 유목이 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 술록아 이끼 먹어. 근데 이끼 다 먹었네? 그럼 이끼 있는 데로 가야 이 술록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 그때 이동할 때 지었던 집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그런 걸 짓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술록아 먹어 이끼 다 먹었니? 술록아 이끼 먹어 다 먹었니? 나는 뭐 먹지? 너를 먹어야겠구나.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툰드라 기후의 가장 핵심, 세계지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표면은요, 활동층이 발달하고요. 그 아래는 영구 동토층이 발달합니다. 자, 이게 뭔지 우리 검은 화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검은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 화면인데요. 자, 어떻게 이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발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양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토양을 그림으로 쭉쭉쭉쭉쭉. 자, 이게 흙이에요. 흙을 선생님이 수직으로 이렇게 쭉 그린 거예요. 땅 속을 수직으로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표, 여기가 지표예요. 여기가 지표고 이 위에 햇님이 떠 있는 거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은요, 항상 0도 미만에 있다. 항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0도 미만에 있는 달이 쭉 있다가 짧은 여름이 온대요. 짧은 여름. 즉 0도 위로 올라가는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 지표에 가까이 있는 곳은요, 이 햇빛을 쭉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요 정도? 요 정도 있는 땅. 일단 흙을 정의부터 해야겠다. 흙. 여러분, 흙은요,
흙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흙 속에는 모래도 있고요. 뭐 자갈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큰 흙이 모래 자갈이죠. 뭐 점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크기별로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흙 알갱이들. 우리 운동장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큰 돌들도 있고, 뭐 작은 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돌, 뭐 아주 작은 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런 돌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선생님 이렇게 화살표 한대. 이렇게 화살표 끄집어내는데 이런 데 보세요. 요런 틈들 있죠. 아주 작은 틈들. 요런 틈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모래와 자갈, 흙, 점토 이런 틈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데에도 공기가 있겠죠. 공기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을 거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플러스 공기. 근데 공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수증기라는 게 있어요. 수증기. 즉 물이 있죠. 물. 그러니까 공기 플러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 근데 이 툰드라 기후지역은 영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물도 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이 얼은 거야. 얼어. 땅이 얼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운동장에서 넘어졌을 때하고 1월 달에 운동장에서 넘어졌을 때하고 언제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둘 다 물론 아프겠지만 1월은 정말 치명적일 거예요. 그죠? 8월은 이렇게 쓸릴 텐데 1월에 넘어지면 그 딱딱한 운동장에 부딪힌 거. 왜? 운동장도 얼잖아. 땅이 얼단 말이야. 왜?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이 수증기가 얼으니까. 물들이 얼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에 있는 땅은요, 얼어요. 근데 짧은 여름이 온 다음에 영도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 햇빛을 받는 이 부분은요, 녹아버린대. 녹는데. 그리고 다시 영도 밑으로 가면 언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땅 요만큼은 얼었다 녹았다 동결융해 한대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요런 곳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활동층이라고 합니다. 활동한다 이거야. 활동한다 이거야. 활동층. 그런데 이 위에는 햇빛을 받아서 얼었다 녹았다 했는데 이 밑에는 햇빛을 받지 못해. 이 밑에쯤은 햇빛을 받지 못해. 그래서 1년 내내 얼어 있대요. 1년 내내 얼어 있다.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영구 1년 내내 얼을동 토 땅 층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의 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툰드라 기후 지역은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발달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텍스트가 요겁니다. 자, 다시 텍스트로 그럼 돌아가 볼게요. 지표면에는 땅 위는 햇빛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활동층 녹았다 얼은 데가 발달하고 밑에는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발달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활동층이 그래서 녹았을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왜 눈이 온 운동장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온 운동장 왜 우리 막 쉬는 시간에 막 나가가지고 눈이다! 이러고 막 밟잖아. 나만 그랬나요? 좀 그렇게도 노시고 그러세요. 막 해서 눈 모아가지고 친구한테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눈 이렇게 막 밟다 보면은 눈이 녹거든요? 그러면 흙이랑 만나면 질퍽질퍽한 땅이 나타나. 요런 거. 느껴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툰드라 기후지역은 이런 활동층이 녹았다 얼었다는 특징이 나타나더라.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 툰드라 기후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에 어려울 거예요. 왜? 짧은 여름. 그나마 0도에서 10도 사이 아주 그냥 얼음이 녹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불리해. 근데 뭐는 자라? 이끼. 그 짧은 여름에 이끼들은 자라. 그 이끼를 먹게 하는 술록을 키운다. 그래서 유목한다. 술록아 이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마침 이 배경도 이끼 색깔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수렵 어로 같은 거 하는데 그나마 있던 이끼들이 요즘 줄고 있대요.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요.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 술록들이 먹을 게 없대요. 자, 그리고 여기 툰드라 기후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 즉 북극해 주변이에요. 근데 북극해 주변에 요즘 뭐가 나오고 있냐? 참 아이러니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죠? 얼음이 녹으니 그 지역을 인간이 탐사했더니 와우, 석유 천연가스가 겁나 많은 거야. 이야, 이거 정말 최고다. 그럼 그거 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그거 막 석유를 캐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나는 술록을 끌고 있어. 이끼 먹어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석유 팔고 막 뻥뻥뻥 하면서 돈 벌고 있어.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술록을 어떻게 하지? 술록 끝내버려야지 하고 나도 석유 캐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엔 이 석유 천연가스 이런 지하자원이 많아서 광공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빙설기후 EF예요. EF. 1년 내내 아무리 따뜻해도 0도 미만이야. 0도가 뭐야? 어느 점이야? 어느 점. 녹는 점, 어느 점. 어머, 0도 미만이래. 1년 내내. 그럼 물이 녹지 않아요. 1년 내내 얼어 있어. 그러니까 빙하, 눈과 얼음으로 1년 내내 덮여 있는 겁니다. 어디 위치?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 한복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린란드 한복판. 요 섬이에요. 요 섬 한복판하고 여기 남극. 여기는 1년 내내 얼음과 눈, 빙하로 덮여 있다. 빙설기후. 자,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도 강수량이 적어요. 그럼 사막이야? 아니야. 사막이 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야 된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너무 추워. 증발되는 게 없다. 자, 그러니까 0도 미만이야. 여긴 있기도 잘할 수 없다. 식생이 없다. 식생이 없어서 인간의 거주지로는 부적합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술록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술록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남극 지역 최근 남극이나 이런 빙설기후 그린란드 한복판 역시 석유 천연가스 발견되고 있어요. 와, 최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도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 빼고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당군 할아버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항공 및 해상교통. 자,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가 구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지름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 이 밑에를 관통해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해상교통. 신기하죠? 역설적이에요. 참. 지구 온난화, 얼음이 녹으니 항로가 뚫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요지가 생기고요. 또 하나 남극 같은 경우는 과학기지,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 이런 거, 군사기지 같은 거 요즘에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달리 하시면 안 돼요. 이 과학기지가 세종과학기지 있다고 우리 그 과학연구소 분들이 거기로 이주하신 게 아니죠. 잠깐 가서 연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거주지로 부적합하다는데 여기 과학기지로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거주지로 이제 적합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살 수 없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 자급자족.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네. 아무튼 빙설기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쌤이랑은 뭘 나갈 거냐면 다시 쌤이랑 지금까지 뭐였냐면 냉대기후하고 한대기후의 기후적 특징을 정리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추운 기후,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 보니, 기후가 춥다 보니 이 지역에서만 생기는 독특한 지형들이 있더래요. 추운 지역에 있었던 게 뭡니까? 빙하죠. 그래서 이 빙하가 만드는 독특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빙하 지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빙하를 정리하기 전에 쌤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검은색 화면 굳이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초록색 화면 바로 여기다 할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우리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이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X축, Y축이 나오는 순간 좌절을 하죠. 망했다. 이렇게 좌절할 거 없어요. 쉬워요. 자, 가로축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래프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프가 안 나오는 과목은 없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온도예요. 온도. 자,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죠. 그러니까 시간이 플러스 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예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현재. 자,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요. 그죠? 코사인 그래프 아니에요.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요. 자, 여기는 선생님 임의로 점선을 이렇게 쭉 그릴게요. 자, 여기는요, 지구의 평균 온도라고 해볼게요. 네. 여러분의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지구는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어떠한 작용을 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온도가 자기 혼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대요. 지구는. 과학자들도 완전 정확하게 이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온도가 지구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패턴을 보인대요. 이 그래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한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낮은 포인트 있죠? 제일 낮은 포인트.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시기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야. 야, 여기 이런 독특한 아주 지구의 온도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 아, 이때 평균 온도보다 낮아졌잖아. 그래서 빙하로 막 덮이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라고 부르자. 빙하기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낮은 포인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빙하기, 줄여서 빙기라고 부를 거예요. 빙기. 그럼 여기 이름은 뭘까? 여기 이름은 뭘까? 여기가 빙기예요. 여기도 빙기야. 빙하기라고 해도 돼요. 빙기. 이렇게. 자, 여러분,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니까 무슨 막 지구의 온도가 평균 막 20도 막 30도 떨어서 항상 영하로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떨어져 봐야 3, 4도? 한 5, 6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5, 6도, 3, 4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 온도가 떨어졌어. 자, 근데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도 있거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야, 아이스 에이지라고 불렀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 웜 에이지? 뭔가 이상해. 근데 쉽게 하자. 야, 빙하기하고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고 그냥 표시하자. 그래서 한자 사이간자라서 이 높은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간빙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간빙기. 이해되시죠? 추웠을 때를 빙기, 따뜻했을 때를 간빙기라고 부르자고 한 거야. 빙기와 빙기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따뜻한 시기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러고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최후 빙기와 현재 빙하의 분포.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최후 빙기란 말 나오네. 최후 빙기. 지금 우리 선생님이 빙하 지형 배운다 그랬죠? 빙하가 만든 지형이야. 그럼 빙하가 있었을 때 지형을 만들었겠죠? 그럼 빙하가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 이 빙기일 거야, 빙기. 빙기 때 지형을 만들었을 거야. 그럼 어느 빙기 때 만든 지형일까? 이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라 그랬죠? 자, 지금 이때 만든 빙하 지형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이때 만든 빙하가 지금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빙하 지형들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 이때. 이 빙기 때 만들어진 거겠죠. 이 빙기를 뭐라고 하냐? 최후 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후가 뭐야? 여러분, 최후의 이름이 뭐야? 마지막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죠? 최후 빙기. 마지막에 있었던 빙기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 빙기를 우리는 최후 빙기라고 부를 거예요. 최후 빙기 이렇게 부를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이 빙기가 끝나면요. 최후 빙기가 끝나면 점점 이제 온도가 계속 따뜻해지는 시기가 와요. 여기가 우리 현재죠. 지금 앞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내려갈지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확 치솟을지 그건 몰라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를 야, 빙기가 끝난 다음 빙기의 뒷부분이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후빙기라고 부를 거예요. 후빙기.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이 시기를 후빙기라고 부르고 이걸 뭐야 이거? 현재라고 보면 돼요. 현재. 최근이 더 좋겠다. 최근이라고 보면 돼. 최근. 후빙기는 최근이다. 되시죠? 최후빙기는 뭐야? 마지막 빙기라는 뜻이고 후빙기는 뭐야? 빙기. 마지막 최후 빙기의 후빙기야. 요 뜻입니다. 되셨죠? 자, 이러고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이러고 이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최후 빙기의 가장 마지막 빙기 때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래요. 자, 이걸 우리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또 부담을 오니까 알아야 해요. 왜? 빙하로 덮였던 지역이 빙하 지형이 있는 곳일 테니까. 그죠?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 낼 때 점 찍을 때 이렇게 뒤에 보고 아무나 쫙 이렇게 하고 여기 막 점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데를 의미 있는 데로 점 찍는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아는 방법 쉬워. 자, 우리 이제 유럽에 있는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이 섬나라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섬나라 이름 뭐야? 영국이죠, 영국. 이거 이제 선생님 세계지리 지금까지 수업만 잘 따라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 영국 맨 밑에서 수평선을 이게 무슨 수평선이죠? 네. 요겁니다. 자, 요거에 화살표한 거. 밑에는 실수. 여기 위로. 영국 밑에서 수평선 그은 거 위로 빙하가 덮여 있었다. 또 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여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요거를 오대호라고 부릅니다. 5개의 큰 호수. 오대호 북쪽으로. 아, 선생님 너무 말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 그으세요. 그 위로는 과거에 빙하로 덮였었다. 그럼 얘들아, 지금은 빙하로 덮여 있습니까?
지금 빙하로 덮여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녹았어요. 지금은 다 녹았죠. 지금 다 녹았죠.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빙하가 덮여 있었어요. 빙기 때, 최후 빙기 때 막 빙하들이 어떤 지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지형이 빙하지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예. 자, 근데 빙하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빙하기가 찾아오고 있대요. 빙하기가 옵니다. 빙하기가 옵니다. 그러면 빙하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얼기 시작할까요? 여기 적도부터 얼기 시작할까요? no. 여러분, 빙하기 때 이 적도도 얼음으로, 눈과 얼음으로 덮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여기 어떻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여기는 1년 내내 햇빛을 계속 받는 지역인데. 아니겠죠? 어디부터? 이 극지방부터 얼기 시작했을 거야. 그냥 극지방부터 얼기 시작해가지고 얘네가 점점 내려올 거야. 그치?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에서 얼음이 내려오고 있는 거 같잖아. 얼음이 전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음이 얼면서 내려온다. 빙하가 전진한다. 자, 빙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다가, 자, 이제 내려왔다. 이제 녹기 시작할 거야. 간빙기가 오기 시작한대요. 후빙기가 됐어요.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방향으로 녹기 시작할까? 이 극지방 쪽으로 녹을 거야. 이렇게 녹진 않겠죠. 얼음 그럼 또 확장하는 거잖아. 전진하는 거잖아. 얼음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녹을 거예요. 이렇게 쭉 위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음이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얼음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잖아. 얼음이 좀 이렇게 뒤로 가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얼음이 녹는다는 걸 빙하가 후퇴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후퇴한다가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녹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쌤이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빙하지형을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